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시장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락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종목들에 관심을 보였는지 오늘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탑5 종목들을 꼽아왔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이름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SK하이닉스, 그리고 하나솔루션까지 5가지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선 지금은 대형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드릴 텐데요. 15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증권사에서는 34개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중에 26개 종목에 대해 투자 의견이 낮춰졌다고 합니다. 매수 권고 투자 의견을 철회를 한 건데요. 증시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고 부정적인 전망이 늘어난 셈이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예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랠리를 펼쳤었는데 2차 전지 등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러한 전망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주가 상승 여력이 줄어든 종목들을 중심으로 증권사에서는 대거 투자 의견을 낮춘 겁니다. 그중에서 앞서서 제가 살펴드렸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중심에 서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이 전일 시장에서는 1%대 상승률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5월 들어서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더 큰 폭으로 나타난 종목이기도 한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 19일 최근 고점을 찍었었던 41만 원 부근과 비교를 했을 때 27.4%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과열 양상을 띄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탄력이 줄어들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포스코 그룹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악화가 영향을 줬다는 풀이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최근에는 이렇게 소폭으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실 때는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올 들어 중장기 대규모 수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저울질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0.62%로 소폭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0.92%로 1% 가까이 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도 6만 5천 원 라인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장세, 약간은 답답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이 매수 물량도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현재 반도체 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 다만 증권가에서는 내년도의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증권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은 내년도 순이익이 올해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제시했고요. 전 업종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경기가 올 상반기에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감산 효과까지 가미가 되면서 이익 반등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를 만났다는 소식까지 호재로 장이 되면서 0.62% 소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는 약간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1% 가까이 되는 하락률을 나타내며 86,4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불분명한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그와는 반대로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셔야겠습니다. SK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는 모두 들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인 한화솔루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가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시장에서는 5%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며 4.79% 오른 47,0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 건립 시에 미국산 철강과 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부 지침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에너지부 및 교통부와 협력을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국내 콘텐츠 보너스 규정의 가이드라인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이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 등의 제품을 사용해서 건설된 시설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이 앞서 IRA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청정 에너지 시설을 건립할 경우 30%의 세액 공제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번에 공개된 지침에는 태양광 시설의 경우 모듈과 인버터 등의 제품이 40% 이상 미국산일 경우에는 추가로 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태양광 시설 건립 시에 중국산 태양광 셀이 사용이 되더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퍼스트솔라, 인페이지 에너지, 솔라이지 등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상승한 가운데 이러한 격호제의 힘을 입으면서 국내에서도 한화솔루션의 주가가 4.79% 올랐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에코플라스틱, 아진산업, EV 첨단 소재, 실리콘투와 디젠스가 있습니다. 우선 살펴보시면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전일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에코플라스틱과 아진산업 그리고 디젠스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종목들은 추후에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 EV 첨단 소재입니다. 전일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며 19.09% 오른 7,3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최근에 투자사인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랑스의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엮인 EV 첨단 소재의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의 EV 첨단 소재가 투자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모멘텀이 전일 시장에서까지 지속이 되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짚어드렸던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는 1분기 호실적을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호전망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 13.68% 오른 8,06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에코플라스틱은 1분기 호실적과 함께 차량 경량화 수혜 기대감까지 부각이 됐는데요. 우선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한 수준을 나타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1.76% 증가한 가운데 순이익도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527% 넘게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1분기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시대로 나아갈수록 차량 경량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EV 첨단 이번 에코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0% 넘게 올랐고요. 10.73% 오른 5,470원의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18% 증가한 가운데 영업이익이 143.76% 그리고 순이익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175.81% 급증하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젠스가 전일 시장에서 29.94%로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주가는 2,17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디젠스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어제는 상한가
달러까지 달성을 했고요. 3일간의 수익률은 무려 63%에 달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있을지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장 수급 특징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만한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는 지금 시장에선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즉시적인 부분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지금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실시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파동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유상증자를 무엇 때문에 했는지 윤곽이 조금 드러나게 됐습니다. 일단 원앱이라는 회사를 주 고객으로 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번 증권신고서 상에는 컴퍼니 A라는 기업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일단은 비밀 보장, 유지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사명을 정확하게 기입을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기존에 원앱이라는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운영을 하는 우주항공 회사죠. 그쪽은 자체적으로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사는 아닐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보면 결국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운영하는 아마존 역시나 이제 미국 민간 기업 중에서 가장 유명하게 소형 위성체를 발사를 하고 우주 여행을 추진하는 등 우주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 기업이 아마도 이제 아마존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원앱이라는 고객사에서 꾸준하게 소형 저궤도 위성에 대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에 또 하나의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위성 발사체의 매출로 붙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좀 크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원앱도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위성 숫자를 발사를 함으로써 굉장히 우주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이 서비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서비스 시점보다 빠르게 이제 대규모의 게이트웨이라는 부분들이 설치가 돼야 될 텐데 유상증자 대금 중에 일부가 이 컴퍼니 A의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기입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하반기에는 기존 고객사였던 원앱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가운데 서비스 지역 자체가 급속도로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플러스 알파로 아마존이 붙는 상태에서 기존의 고객사인 원앱의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쪽에 위성을 이용한 초고속 통신망 이런 쪽들은 굉장히 유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를 보게 되면은 지난 몇 달 동안에도 대형의 B2B 계약을 많이 체결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1분기가 성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텔리안 테크 같은 기업도 매출액이 644억으로 전분기 성수기를 제외하면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올해에는 중궤도, 저궤도를 포함한 위성 쪽의 안테나 매출이 1,000억을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쪽들의 추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이 숫자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하반기에 평판 안테나 생산까지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숫자들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시장 자체가 이런 고성장,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 밸류를 높게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즉 다시 말하면은 금리가 동결되면서 인하 쪽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연준이 움직여줄지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보증권 사연관차장 연결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온전선, JYP엔터, 서현이화, 소니드, 하이드로 리튬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5월 시장에서는 시장을 이끄는 확실한 주도 섹터가 없는 만큼 개별적인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살펴보시면 가온전선부터 서현이화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기업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온전선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 그리고 JYP엔터, 서현이화 모두 장 마감 이후에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상승했는데요. 가온전선은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JYP엔터도 9.95%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서현이화도 7.41%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세 종목 모두 영업이익 측면에서 전년 동기 대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가온전선은 127%, JYP엔터는 119%, 서현이화는 137% 성장을 했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지금 아래에 이름을 올린 소니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5% 시간에서 추가로 상승하면서 시간의 단일가를 5,280원에 형성해내는데요. 소니드 같은 경우에는 주문형 배터리팩 토탈 솔루션 기술을 보유한 코벳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주문형 배터리팩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생산 기술, 코어 기술 단계까지 생산과 제조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라는 소식에 시간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지금 소니드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2차 전지 적용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또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니드 6.4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래에 이름을 올린 하이드로 리튬 두 번째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은 리튬 플러스의 관계사로 묶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4.05% 상승하면서 33,400원에 지금 거래를 마쳤는데요. 리튬 플러스의 수산화 리튬 제조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로 인증받았다는 소식에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신기술은 저순도 탄산 리튬을 활용해서 2차 전지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신기술로 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의 자금 지원과 신기술 적용 제품 우선 구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습니다. 이번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하이드로 리튬뿐만 아니라 어반 리튬까지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MVH 코리아, 자이글, 심팩, 라운텍, 그리고 애경 케미칼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MVH 코리아와 자이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 모두 유상증자 관련된 공시에 지금 악영향을 받았는데요. 먼저 MVH 코리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VH 코리아는 장 마감 이후에 3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투심이 악화됐고요.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을 6월 30일로 연기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간에서 9.9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름을 올린 심팩부터 애경케미칼까지 실적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5에서 4%대 하락하면서 지금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실적에 의해서 시간에서도 하락하고 상승하는 게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심팩부터 라운텍, 애경케미칼뿐만 아니라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라이콤, 코스텍시노, 그리고 뷰노, TSE, 엑스게이트, DI 동일까지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하락 마감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광 차장 연결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로 어떤 걸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예상했던 수치를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도 크게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종목,
튼실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엔터주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역시나 JYP 엔터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1분기 실적은 매출 1,180억에 영업이익이 420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되는 이런 놀라운 수치를 좀 보여줬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죠. 트와이스가 빌보드 200의 2위까지 지금 올라섰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월드 투어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엠믹스 같은 경우에도 데뷔 후에 최초로 빌보드 200의 차트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고요. 이치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콘서트가 또 흥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JYP 엔터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빌보드 200의 1위를 달성한 또 스트레이키즈가 3집 앨범으로 2분기에 컴백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을 올려줄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 붙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중국의 각각 신규 그룹들이 데뷔를 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색조 화장품 위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본업 외에 코스메틱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젠 코스메티코스라는 회사인데 이쪽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기존의 엔터 사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쪽, 코스메틱 쪽으로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이돌 기반으로 해서 어떤 화장법이라던가 연결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도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 이번에는 JYP 엔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리오프닝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엔터주, 그중에서도 JYP 엔터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메틱 분야까지 진출한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방향성을 잡기가 참 힘든 시장이지만 간밤 미국 증시 소폭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 흐름도 오늘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